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40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5. 끝.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두 번째. 이렇게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자체가 워낙 큰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부터 참으로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행군 연습과 전술훈련, 정신교육, 교령교육, 보급품 검열, 신고와 군장 검사 등등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정에서는 32연대 CP가 있던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부터 금사면, 대신면, 그리고 양평군 지평면, 청운면에 걸친 2개 군을 오로지 발바닥으로 섭렵하며 팀 스피리트 훈련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복귀해서도 거의 일주일 동안 훈련 후 정비라는 이름으로 정비와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렇듯 훈련 전 준비 과정과 본 훈련 과정과 훈련 후 정비 과정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훈련 막판에 경기도 산골짜기 물을 그대로 퍼마셔서인지 배탈이 나기 시작한 것이 몸살과 겹치면서 일주일 이상 호된 후유증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앓기는 군 생활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군을 포함한 수많은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실전과 같이 진행된 훈련에서 지상전 주공부대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한강 도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넓은 강물 위를 출렁거리는 부교를 걸어서 건너는 것은 긴장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생활하던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라는 다른 환경에서 훈련을 뛴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이사단은 산악사단이라는 별칭처럼 평소 훈련이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훈련은 개활지와 야산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격과 기동이라는 평소에 해보지 않던 작전 개념도 배우고 실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훈련 첫날 첫 번째 집결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에게 짜릿한 여주막걸리의 추억을 만들어주신 도곡리 도장골 상갓집 아저씨. 종일 힘든 훈련을 마치고 마을 뒷산에서 수경할 때 깡통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반찬을 나눠주셨던 도곡리의 맘씨 좋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들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만나면 손을 흔들어 주던 어린 꼬마들과 마을 어르신들. 우리가 아무리 논뚝밭뚝을 타고 넘어 다녀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던 지역 주민들. 이런 격려와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 힘든 훈련도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범인은 바로 우리 중대장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 중대장은 팀 훈련 한 달을 앞둔 2월 19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이틀 만에 중대원들은 격오지 파견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팀 훈련 출발 열흘 전에 겨우 복귀하는 바람에 중대장의 면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훈련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큰 훈련을 앞두고 지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지휘 방식이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해 적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집결지 행동을 마치고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면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거니와 우리들은 매번 그의 지휘 방식을 전임이었던 김철곤 중대장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매사에 불만이 생겼고 힘이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을 마치고 생각하니 신임 중대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훈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대를 제대로 지휘해보지 못하고 곧바로 나온 훈련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전임이었던 김철곤 중대장도 처음 부임해서 준비태세로 915고지를 넘어 진지 투입될 때 개골령에서 양구 쪽으로 30여 분이나 내려왔다가 되돌아가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경험 미숙에서 오는 이런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시행착오가 팀스피리트라는 큰 훈련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중대장에게나 우리 중대원들에게 불행이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친 지금 중대장에 대한 애증까지도 모두 날려보내고 그 아픔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남깁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끝으로 팀 스피리트 82 훈련 이야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복귀한 뒤 우리 대대 어느 중대의 한개 분대원들이 모두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 설명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밤 우리가 도곡리 마을 뒷산에 수경할 때 바로 할머니께서 깡통 가져오라며 반찬을 주시던 날이었습니다. 그 분대원들도 마을 주변에서 텐트를 치는데 마침 아랫집 뒷곁에 적당한 굵기에 똑바르게 고든 나무가 껍질이 벗겨진 채 많이 있더랍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 나무를 갖다 폴대로 세워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분대원들의 얼굴과 팔다리가 벌겋게 붓고 가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나무는 바로 온나무였고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대를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덕분에 생각지도 않게 온 분대원들이 옷에 올라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에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각자의 이야기를 모두 합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